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손혜원은 곳곳을 다니면서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은 이 정권의 최고의 실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진성호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실세. 갑 중에 갑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견제한 이유가 있어요. 최고의 실세를 DJ 정부 때 박지원 의원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실세구나. 근데 나보다 더 네가 더 세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훨씬 센 거죠. 필히 꽂혔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 부동산 목포 부동산 싹쓸이 투기 의혹으로 지금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와 함께 손혜원이 그동안 했던 갑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긴 세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진부터 우리 한 장 보실까요? 네. 그걸 보면 정말 손혜원이 얼마나 센지 나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누굴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요. 앞에 노령의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게 바로 손혜원 의원의 모친이죠. 친어머니입니다. 친모치죠. 예. 예,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작년 8월 15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제 그 훈장을 수여하는데, 고 손용우 씨는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예.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니죠.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 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하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경축식에 불러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하고 있다는 네. 사진입니다. 그런데 네.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네. 것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첫째, 자, 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작고했는데요. 이분은 그동안에 모두 6차례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네. 심사에서 6번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저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탈락 사유를 보면 입증자료 미비, 광복 이후의 행적 등등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충분히 심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손 의원의 부친은 광복 후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합하지 않다고 뭐 판단이 났겠죠. 그런데 네. 딱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11년 만에 바로 받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맞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고 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에서 북한 공산주의 활동하고 북한 간부들 김일성도 우리가 뭐 유공자 포상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뭐 거잖아요. 거의 뭐 김정은이 뭐 위대한 그러니까, 지도자로 지금 그러니까. 하니까 뭐. 근데 이건 피우진, 그러니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지금 거의 막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예. 피우진 씨가 보훈처장 오고 난 뒤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준 겁니다. 근데 또 앞거는 뭐냐면, 저 사진이 예. 보도됐죠?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느낌이 좀 다른 게, 일단 이 훈장을 보면요, 자, 건국훈장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장이라는 게 있고요, 1등급입니다.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이까지는 2, 3, 4등급입니다. 근데 애족장, 손혜원 의원의 작고하신 부친이 받은 애족장은 5등급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네. 그런데 사진에는 저분이, 어머니가 받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훌륭한 독립유공자가 있을 텐데 굳이 손혜원 의원의 모친이 저기서 받고 사진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배려 아닌가. 그렇죠. 손혜원을 위한 배려. 여기는 손혜원이 실세라는 배려, 그렇지. 어떤 한 상징이에요, 상징. 예. 여기는 보면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손혜원이 세기는 세구나. 세죠. 그죠? 어떻게 11년 만에, 게다가 또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비판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확실히 유공자 승리 난다는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 어떻게 11년 만에 전화로만 재신청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전화로 했답니다. 신청을, 재신청. 옛날에 내가 했거든? 떨어졌거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 한번 해줘. 전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갑질의 끝판 정말? 아니고 갑질 야, 끝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그 보훈처가 손혜원이를 벌벌 떨었나? 벌벌 떨죠. 실세란 얘기가 들리는데 정수가 나 지금 보훈처 잠시 들리는 길인데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런 생각입니다. 보훈처에 그냥. 따르면 사실은 아니고. 손혜원 의원의 오빠가 지난해 2월에 전화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이것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당시가 아니라 좀 통틀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보훈처 통틀어서 전화로 저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질 중에 갑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건국훈장입니다. 건국훈장인데 여러 가지 단계의 건국훈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장, 뭐 애국장 등등이 있습니다. 네. 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족장은 제일 낮은 5등급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애국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이 한 명씩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애족장은 51명이라고 합니다. 네. 51명 중에서 손혜원 모친과 또 다른 사람 2명만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겁니다. 야, 이건 이거는 뭐라고? 손혜원이 실세라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진 한 장이. 그러니까 네. 이것도 탁현민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드높은 애국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이 있는데도 됐고 제일 낮은 이 애족장 중에서 51명인데 딱 2명,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때 한 명만 주려고 했다가 조금 그러니까 네, 한 명 더 한 거 아닌가? 맞아.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정말 손혜원의 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손혜원이 또 이걸 갖고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예, 참 6년 만, 뭐 6번 만에 처음이다 하면서 손혜원이가 굉장히 그 독립유공자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5.18 뭐 아니 지금 그러네요. 그 목포에도 일본 그 항전 그러니까 관련된 유적 나 음. 독립유공자의 유공자다. 딸이야.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어.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공정한 사행인지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처신은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 이것만 다 우리 밤샐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갑질도 다른 거, 예, 다른 갑질 또 찾아야죠. 갑질도 네. 하나. 자, 이게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 나온 건데요. 네. 자, 손혜원 의원은 여당 간사입니다. 작년 10월 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다가 국정감사가 뭔지 아시죠? 그럼요. 막 윽박 지르고 막 네. 뭐 했어 막 비판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국내 나전 7기가 홀대받는다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이 박물관장들한테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A씨,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수리하다 쫓기는 사람이 지금 민속박물관에 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어떻게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인격적 소모를 당하고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도쿄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유물 수리에 최고의 글로벌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인재다. 자, 이까지는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A씨가 누구냐면 자기 지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은 나전 7기 뭐 박물관인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전 7기 장인의 딸이고 뭐 도쿄 예대에서 박사를 받고 뭐 도쿄 예대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도쿄 대학은 들어봤지만 네. 동경대는 들어봤지만 동경 예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속 박물관 입사했는데 자 이런저런 거로 해서 뭐 섭외 교육과가 있다. 직원의 그 인사를 그러니까
무슨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그런 자리 있냐.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진짜. 근데 그때 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걸 제지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말이야. 삼았을까? 아, 나 답답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A씨라는 이 장애의 딸이라는 사람은 손혜원 의원실이 뭐 했던 행사에 뭐 같이 참가하기도 하고, 뭐 손혜원과 같이 일본 출장도 갔다 오고 친한가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국감장에서 이런 사람을 왜 그런 자리에 앉혀 인사 개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갑질을 보면 진짜 게다가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또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출장은 손혜원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된 거고 출장 비용은 이들 기관이 냈다고 합니다. 손혜원이 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립민속박물관 비용으로 간 겁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돈으로 간 겁니다. 야,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게 국회의원 갑질의 갑인데 이런 분이 진짜 여당 간사를 계속 해야 되나? 아,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예.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밤샐 것 같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밤새겠습니다 이러다 진짜. 밤샐 정도로 많아요. 지금 손혜원 관련해서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져 갖고 지금. 또 심지어는 예. 아까 국정감사에서 이번엔 대정부 질문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네. 손혜원이 도종환 장관을 상대로 문화부 장관입니다. 나전칠기진흥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이 꼭 챙겨달라. 아니 본인이 나전칠기 박물관 하는 여자가 나전칠기진흥원을 만들려면 나전칠기진흥원이 뭐 하겠습니까? 나전칠기 진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전칠기 뭐 골동품 이런 것도 뭐 사주고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의 여당 간사가 이해 당사자로서 대정부 질문에서 문화부 장관에게 나전칠기진흥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질의를 한다? 이거는 정말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국회는 이 개판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 진짜 경고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저는 윤리위원회 해봐야 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요. 근데 뭐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손혜원 하면 아우 예찬 대표도 약발 다 했어. 이렇게 맞아요. 약한가? 정말 이거 문제가 많은데 지금도 말이죠. 저희가 방송 중에 SBS가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잠시 지금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네. 손혜원 거리다. 손혜원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따끈따끈한 뉴스고 그래픽을 한번 저희가 예. 보여드릴 텐데 갑질도 갑질인데요. 이건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저희가 사진 지금 바로 예. 해서 보여드릴 텐데 아마 놀라실 거예요. 얼마만큼의 손혜원 그 부동산을 많이 매입했는지가 또 나오는데 지금 SBS 보도에 의하면 저기 이번에 그 문화거리 조성된 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 자 보면요 다다다다닥 붙어갖고 한 구역을 통째로 사버렸네. 그렇네요. 예, 한 구역을 통째로 샀습니다. 이거 SBS 보도인데요. 네. 한 구역을 통째로. 이야, 제가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또 속보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저게 우리는 타운, 뭐 손혜원 거리래요 이제 바뀌었어요. 거리, 또 뭐 자유한국당은 랜드 게이트, 손혜원 랜드 게이트로 부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네. 그죠?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 거의 뭐 통째로 뭐 돌을, 가사도요. 뭐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우리 얘기했던 예. 독립유공자 부분도 그렇고 예, 또 문화재 박물관 관장에게 이렇게 압력 넣은 것도 그렇고 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이 직접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5급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러니까 상 주고 하는 거 그런 힘이 있어야 이런 거에 벌어진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지금 저 SBS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오늘도 좀 깜짝 놀란 게 뭐 거의 녀석들이 스트레이트로 계속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고. 야, 근데 오늘은 톱이 양승태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나온 거는 또 자고 나면 또 나옵니다. 22곳입니다, 이제는. 손혜원 관련 부동산이 문화재 거리 안에 22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고 나면 늘어나는 22곳. 부동산 22곳. 아까 20곳이었는데 22곳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났습니까? 지금 막 SBS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야. 22곳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 건수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그러면 또 박지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또 없네요, 우리 또. 예, 조금 또 다음 방송에서 또 할 텐데 또 좋은 자료를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목포 대이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리인데요. 상업용 건물 거래량이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3건. 예. 예. 야, 2006년부터 11년까지 3건. 2017년부터 18년도까지는 연간, 예, 2년간인데, 6년간은 3건. 그리고 2년간은 16건. 네. 예, 상업용 건물 거래량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다 샀다는 거는 부동산 거래를 혼자 다 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이건 뭐. 정말 이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댓글도 막 지금 SBS 댓글 보니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SBS 잘한다.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영부인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까지 나오는군요. 네. 야, 근데 전 지금 뭐, 이 진행되는, 이게 뭐, 우리가 뭐, 다른 얘기 아니야.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행된 얘기입니다. 야, 내일 또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혜원은 답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뭐, 내 목숨 걸 테니까 니는 먹을래?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SBS와 손혜원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예, 이거 정말, 한 명은 죽어야겠네요, 뭐. 아유. 한 명은 골로 갈 것 같다. 제가 또 이 다음 다른, 순서에 예, 박지원 의원 얘기를 또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잠시 쉬었다가 예. 이제 뭐 앞으로 이 얘기뿐이 없습니다. 방송은. 예. 아, 정말. 손혜원 얘기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건 뭐 끝까지 배도 고픈데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배고픕니다. 네, 그러나 네. 가야 됩니다. 네.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말이에요. 좀 전에도 SBS 방송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볼건 볼수록 이거 점이 가경입니다. 거래량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목포의 상업 건물 지역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났다. 근데 손해원이 대부분이다. 이거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구독해야 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 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